안녕하세요. 부자아빠 김부장입니다. 자, 지금 3월 17일 대우건설 오후 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 최근에 지금 매수 잘 하신 분들. 자,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더 시원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뭐 비교적 최근에 우리 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데서 보합세로 유지하지 않고 좀 크게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 상한가 랠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뭐 잘만 붙으면은 10배 같은 그림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영상에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목표가인데 제 원칙을 적용했을 때 25,200원까지는 충분히 세력이 먹여줄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또 심리적인 저항대예요.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최고가 부근입니다.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이제 마침 해당 구간에 닿고 있어서 해당 구간에서 또 매물만 또 잘 소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랠리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유동성까지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더 강한 폭등 랠리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농담 삼아서 10배 가야지라는 말들이 있는데 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 아직까지도 지금 대우건설이 수급을 봤을 때 아직도 개인분들이 덜 올라탔어요. 보시면 빨간색이 개인입니다. 외인과 그리고 기관 파란색과 지금 초록색입니다. 아직도 개인분들 제대로 올라타지 않았어요. 아직도 못 올라탔습니다. 제가 만약 개인 비중이 좀 많으면은 좀 유의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텐데 여전히 개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더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그냥 좋습니다, 더 갑니다, 저 목표가 방송 승률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은요, 대우건설은요, 주요 일정에서 대응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대응만 잘하면요, 수익을 최대한으로 발라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보는 차트에서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선은 가장 최근에 이런 흐름을 일정과 관련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은 주택 공급 확대 2월 10일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또 동시에 KB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도 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물량을 먹으면서까지 올라간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 직전 날에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적자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선 반영됐어요.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선반영되고 기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3월 5일에 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따로 입찰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우건설 혼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조 예산이나 됩니다. 무려. 기존의 매출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앞으로 대우건설이 다음 실적 발표 혹은 올해 안에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시작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날 만한 이런 재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수주와 관련해서 이게 심사받고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가고 시작하는 게 9월, 10월이에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기대를 계속 반영할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이거를 프로젝트를 만든다라는 거는 시장이요, 대우건설을 그냥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주택주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급으로 초대형 토목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 회사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뭐예요? 푸르지오잖아요. 푸르지오. 이거 건설 회사로만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큰 국가 프로젝트를 먹을 수 있는 회사로 해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KB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원전 인프라 수혜주에 대한 확장 기대를 지금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회사 자체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회사 자체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뿐만 국가 단위 인프라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안산 재건축도 관련해서 지금 어제자의 공시가 내용이 나왔었죠. 4,864억 원 수주가 붙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태까지 실적은 안 좋았어도 이제 앞으로 뭐 할 건데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가덕도 원전 이건 일단 기대입니다. 기대. 근데 그 사이사이에 뉴스가 공백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주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메꿔주는 공시가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큰 프로젝트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 그래도 기본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실적 나올 만한 계약들을 따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이제 이번 주 내일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뭡니까? 470만 주 자사주를 소각 예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물론 이게 이미 선반영됐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올해 신규 수주 18조 원이라는 목표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렸어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기대로 움직인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일단은 현재 주택 공급 확대와 지금 원전 프레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수주 이거 기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5,2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 매물을 지금 한 번은 소화를 했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약간 눌리고 있죠. 이 해당 구간 이제 저항 매물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붙고 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래량들이 지금 동반되고 있다. 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왜 영상을 올리냐면 결국엔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버는 거 그냥 마냥 들고 가면 돈 법니까? 물론 장투하고 그냥 마냥 홀딩했을 때 돈 벌어다 주는 종목들이 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데 그런 종목들 상승분을 보면 답답해 죽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재료를 생각하고 시장에서 베팅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지금 시세 차익 얻으려고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근데 뭘 해야 되냐면 대응을 너무나 잘해야 됩니다. 삼전처럼 언제까지 계속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여기저기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많으니까. 자, 가장 큰 변수는요.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FOMC가 일단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우건설인데 뭔 FOMC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발표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금리 발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어야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에 활기가 돌고 유동성이 생겨요. 돈이 풀려야 세력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일단 기대로 움직이는 와중에 기대를 더해서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려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묶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조하게 되면은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우리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결국엔 가장 중요해요. 돈. 투자 시장의 활기가 도느냐 안 도느냐. 일단 기대로 움직이고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자, FOMC 새벽에 19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나왔어요. 일단 시장이 생각하는 거 예상하는 건 동결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만약에 다음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 9월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예상한 게 보다 벗어난 걸 어떻게 좋아합니까? 정말 가장 싫어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요.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오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가격이 잡히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지금 연준 의장과 지금 시장이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늦춰진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은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대우건설도 기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중요한데 그 영향을 대우건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종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날 이후로 전후로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모멘텀이 강화되느냐 아니면 꼬꾸라지는 일이 발생하느냐 19일이 여러분들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덕도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직접적인 종목 자체의 재료입니다. 가덕도 행정 이 진행이 가장 직접적인 기대를 붙이고 있는 재료예요. 그런데 기대로 갈 때는 정말 잘 가지만 행정 속도, 후속 뉴스가 생각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늦는다. 그럼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긴 한데 너무 빨리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나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가덕도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후속 뉴스의 속도에 따라서 변동성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좋은 재료만 믿고 있다가 FOMC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대응 못하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큰손 창구가 나가기 시작하는 신호를 못 보고 그냥 버텨버리는 거. 결국에는 또 지금 밑에서 매수 잘하고 지금 최근에 또 큰 돈 들고 들어온 큰 손들이 일단 지금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에 우리가 그걸 눈치도 못 채고 그냥 가만히 버티게 되면은 고점에 물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큰 손의 수급 창구를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요. 큰 손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자, 반대로 좋은 뉴스가 계속 있으면서 큰 손이 아직도 안 나가면은 계속 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간단해요. 현재 수급을 잡고 있는 큰 손 창구의 변화를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큰 손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디인지 그냥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건데 우선 차트에서 이제 흔적이 남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매집이 약간 일어났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구간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수급 기간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받쳐줬느냐라고 했을 때 자, 해당 구간에서는 NH증권 그리고 JP모건 대신 이 상위 세 군데의 수급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이클이 시작되니까 정리를 했어요. 셋 다 정리하고 비교적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었을 때 아래 구간에서 매수했던 세 창구는 나가고 메리츠, 하나증권, DB에서 그 물량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메리츠, 하나증권, DB증권이에요. 아래에서 이미 매수하고 지금 상승의 흐름에 베팅했던 큰 손들은 일단 나갔어요. 그 물량들을 지금 메리츠, 하나증권, DB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저와 함께 이 목표가까지 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겁니다. 25,200원까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자, 그런데 버스 기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버스 기사님 결국엔 큰손 형님이에요. 아래 구간에서 매수했던 삼형제 큰손 형님은 이때 팔고 나갔어요. 그럼 일단 우린 지금 갖고 있는 큰손 형님들을 잘 봐야죠. 지금 버스 기사님 누구라고요? 그러면은 메리츠, 하나증권, DB증권 이 삼형제가 우리 버스 기사님인 거예요. 여기까지 버스 기사님 우리 여기까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고 우리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유하자면은 저 세 형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FOMC 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는데 라고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또 다른 버스 기사님이 안 와요. 그냥 정리하고 그냥 개인들만 그냥 홀로 남아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냥 홀로 우린 남아가지고 지금 기사님 내려온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19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덕도와 관련해서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더 풀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일이에요. 19일이니까 난 18일에 준비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큰 손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정말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려도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장중에 아무리 모니터를 보고 막 수급이 나가는지 아닌 게 봐도 이게 그냥 흔들기인지 진짜 나가야 되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건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혼자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저는 지금 이게 전업이잖아요. 하루 종일 창구 보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종목 분석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수급창 봅니다. 삼형제 버스 기사님 나가나 안 나가나 저는 본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쩌면 투자를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어쨌든 대응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못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중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중에 그냥 계속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제 문자를 받고 그냥 대응만 하면 됩니다. 자, 대우건설 보유 중이신 분들, 특히 최근에 매수해서 더 크게 바라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안전벨트 역할 해드릴 겁니다. 안전벨트. 기사님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내립시다 라고 하는 제가 안전벨트 해드릴 거예요. 개미 털기 구간이다. 그러면 안 흔들리고 제가 홀딩할 수 있게 제가 기준 잡아 드릴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번호 8431-6553으로 대우라고 딱 두 글자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왜 문자로 하냐면 이걸 제가 대응해야 될 때 제가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면 이미 늦어요. 상황 끝나요. 버스기사님 진작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주식창 보면 음봉이 막 이렇게 막 꽉 차 있어요. 늦어요. 제 문자를 받자마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곳으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도 변동성 나올 수 있어요. 18일 그리고 FOMC 19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덕도 후성 행정 변수 속에서 이제 큰손 창구가 계속 물량을 들고 가는지 제가 계속 체크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은요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신고가 랠리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시장 유동성까지 붙으면은 더 큰 랠리도 가능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FOMC와 가덕도 후송 행정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크다. 그때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 보고 대응하면 이미 늦어요. 큰 손의 수급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그걸 제가 대신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대우건설 문자 지금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대우건설 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 모으기 시작하는 이런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노란색이 비교적 최근에 물량을 모았던 매집 구간의 세력의 평단가입니다. 자, 근데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전에 이런 시그널이 떠요. 세력이 가격 받쳐주고 매수 들어올 때. 자, 이거는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고요. 제가 매매를 할 때 결국에는 차트 기준으로 매매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력의 흔적이 결국에는 차트에 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들은 전혀 관심 없고 세력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어떻게 기회 잡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딱 5분짜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현재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유튜브의 내용을 검색하거나 평소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하면 이미 상위 10%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1%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이자 위대한 투자자 찰리 멍거가 말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하면서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저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요. 남들과는 다르게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잘 벌고 있지만 남들을 도우면서 겪는 성취감이 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방송들을 해오고 있고 아예 시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영상에서 매번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진입가 대비 지금 아래로 깬 손실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우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직 1차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아도 대부분 수익 중인 종목들입니다. 유로메카 언제 방송했습니까? 1월 5일에 1차 목표가 방송을 했습니다. 51,600원까지 일단은 갖고 있어라 라고 방송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매수 타점 이후에 최대 30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뉴로메카에 대한 호재도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이 추가적인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바로 1%의 영역입니다. 자, 실제 저의 투자는요, 저점 매수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저의 강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저는 신호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저점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아래로 깨는 거는 최대 15%지만 현재까지 상승분은 1800%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심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들이 특히나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성을 벗어난 선택을 하니까. 역사적인 천재 뉴턴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자, 그런데요, 차 떼고 포 떼고 감정 다 덜어내고 언제나 원칙을 적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과 경제 동향, 기업 분석과 재료, 그리고 수급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도 결국에 매매에서는 차트의 원칙을 대입을 합니다. 저는 제가 들어간 타점은 개인들이 다 패닉셀을 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조용히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에서는 세력이 프로그램 매매로 흔들고 개미털기를 할 때 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뜰 때가 바로 여러분들 세력이 가격을 받쳐주거나 매집 시작할 때 흐름입니다. 이때 저는 수급 상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량을 조절해서 진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를 찍었지만 결국에는 플러스 1820%를 보는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라고요. 진입 타점 밑으로 손실 보게 되는 비율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결국엔 심리라고요. 진입 이후에 계속 계좌에는 플러스만 찍힙니다. 그럼 여유로워지고 장투가 가능해요. 단기 투자로 잘 버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도 단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장투가 승리해요. 워렌 버핏은 은퇴할 때까지 누적 수익률이요, 여러분 600만 %입니다. 수익률이. 이거 단기 투자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자들은요, 여러분들 투자를 못해도요, 돈을 써서 운용기관에 맡기거나 심지어 나쁜 사람들은요, 세력한테 정보를 사서 작전주로 돈을 불립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요, 부자나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전부 똑같이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수익금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똑같이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요, 그들과 같거나 이길 수 있다라고요. 바로 중장기 투자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때 300만 원만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수익률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분들이 만약에 결혼 예정이에요. 대학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있거나 결혼할 때 혼수를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그 돈을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그널은 정말 자주 안 뜹니다. 삼성전자를 이럴 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매수 들어갈 때 공개 방송을 하면 너무 많은 개인분들이 매수를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엔 세력은 더 깨버립니다. 저도 이걸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로 향해 나아가실 분들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번호 84316553으로 여러분들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세요. 그러면은 저는 매주에 딱 100분께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뚫었고 천스닥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서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숨겨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서 환호하고 있는 종목보다 조용할 때, 세력이 조용히 매집할 때 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요. 든든한 자리에서 오래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위 1%로 가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꽃길은요, 이쁘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흙투성이 길이라는 거. 예.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걸어와 보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경험이었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